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1일 8시 50분이네요. 네, 오늘 좀 더 일찍 하고 좀 쉬면서 다른 걸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찍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니체에 대한 얘기긴 한데 조금 책이 다릅니다. 유고라는 책이에요. 유고. 네, 1882년에서 7월 82년 7월에서 1883년 84년 겨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저도 이 책을 직접 사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밀리의 서재를 읽고 있는데, 요즘 밀리의 서재가 참 철학책 읽기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니체 보시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 보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볼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철학책들은 소장을 해야 좀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볼 때는 밀리보다는 소장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잡담을 많이 하네요. 아무튼 오늘 볼 거는 니체 유고 26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 이기심이 언젠가 더 크고 영리하고 섬세하고 독창적으로 될 때 세계는 좀 더 비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기심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봄직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글귀 자체가 뭐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좀 어렵고, 그냥 해설을 들을 만한 필요가 있나? 이걸 굳이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이거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풀이를 전개해 봐야 될까? 우리가 이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가는 거예요. 이 글은 어떤 구조로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문장 해석과 관련해서 그냥 좀 쉬운 문제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단서도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볼게요.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보게 되면 자신의 이로움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이로움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는 뭐라 그러냐면, 이기심이 언젠가 크고 영리하고, 크다는 걸 제가 빼먹었네요. 아무튼 크고는 빼도 상관없는데 이따 나중에 또 첨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영리하고 섬세하고 독창적으로 됐대 라는 얘기를 합니다. 크다라는 이기심은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끝에 하고, 영리한 이기심부터 얘기를 할게요. 영리한 이기심은 영리하게 자신의 이로움을 우선시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무지하지 않게, 좀 멍청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나의 이득을 취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그걸 찢어버렸다. 나의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럼 그 인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인형을 좀 아껴야 오래 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단순한 거지만 순간적인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걸 찢어버릴 수도 있고, 동생이 좋아하는 건데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 무지하게 이기심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영리하게 한다면은 뭐 자기의 그 스트레스 풀이를 할 수 있는 도구들, 뭐 권투를 한다든가 샌드백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리하게 자기의 이로움을 우선시한다, 좀 뒷일 생각 안 하고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섬세한 이기심을 또 얘기합니다. 섬세한 이기심은 뭘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좀 비슷해요. 맥락상으로 영리한 이기심과 섬세한 이기심 맥락상으로 비슷한데, 이 섬세함과 대조되는 건 투박함이 있겠죠. 투박함. 결국엔 무지함하고 좀 비슷해요. 무지함하고. 아무튼 자신의 이로움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나한테 이로움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한다, 이거죠. 아까 말한 인형 찢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인형을 찢었을 때 그게 나한테 과연 이로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건데, 영리함과 섬세함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 독창적인 이기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여 자신의 이로움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열받아서 뭔가를 확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인형을 막 찢어버릴 수도 있고 뭐 잘라버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오랫동안 좋게 다루면서 이제 그랬을 때 나의 이기심이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발상을 전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맹목적이지 않게 자기의 이기심,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리한, 섬세한, 독창적인이라는 거는 너무 맹목적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 이거였어요. 네, 모든 걸 내가 가져야 한다, 이런, 이게 이제 이기심의 모습이잖아요. 이기심의 모습 중에서도 무지하고 투박하고 상투적인, 그런 이기심에 해당이 되죠.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좀 넓은 안목에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넓은 안목에서 보지 못한다, 이기심이 너무 좁다, 지금 당장 나의 이기심, 나의 이로움을 급하게 원한다, 이게 이제 작은 이기심 같아요. 작은 이기심, 소인배의 이기심. 근데 큰 이기심이라고 한다면은 대인배의 이기심이다. 대인배의 이기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다 이제 소인배적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는 뭐 대인배적, 큰 이기심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케일이 크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가 가져야 한다, 이런 이기심을 발현하는 거는 무지하고 투박하고 상투적이고 소인배적이고, 타인, 예를 들면 뭐 이제 자연도 있죠. 자연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면은 자연 등에게 이걸 내가 뭔가를 해줘야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걸 유지할 수 있다. 뭐 시장 경제도 그렇고 자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해서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자연도 소비돼 버리고, 그 다음에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착취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원활하고 나의 이득을 계속적으로 취하려면은 뭔가 나도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득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되죠. 근데 이 지금 무지하고 투박하고 상투적이고 소인배적인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순환고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순환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간단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순환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영리하고 섬세하고 독창적인 이기심이고, 큰 이기심이고, 이제 그렇지 못한 이기심은 순환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다 빼서 내 걸로 다 만들어버리는,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그런 이기심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기심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이기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이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기심이 언젠가 더 크고 영리하고 섬세하고 독창적으로 될 때 세계는 좀 더 비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비이기적인 건 뭘까요? 당연히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타적인 거는, 이기심이 언제 나타나냐? 영리하고 크고 섬세하고 독창적일 때. 이기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타라는 게 없다, 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니체가 말한 것처럼 크고 영리하고 섬세하고 독창적으로 이제 이기심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때서야 이제 이타심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빨래가 다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그럼 도대체 니체 이 말인 거 알겠네. 그럼 어떻게 또 우리가 마무리 지을 것이냐 해보면, 사람들이 지금 보게 되면 무지하고 투박하고 상투적이고 소인배적으로 이기심을 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재는 다 여기 써볼게요. 우리의 현재를 보면 사람들이 무지한, 그 다음에 뭐였죠? 그냥 복사를 해올게요. 으로 이기심을 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발현하고 있다. 우리 현재를 보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좀 더 현명하게 이기심을 표출할 수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즉
네, 영리한, 섬세한, 독창적인, 그다음에 대인배적으로 이제 으로 이기심을 표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타적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타라는 거는 이기심이 현명함과 맞물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타적으로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똑똑하지 못 똑똑하다도 여러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여러 의미가 있겠는데, 지금 그냥 단순한 논리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무지하고 투박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이타로 못 나아가고 있다, 세계가. 지금 우리는 이타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무지함과 투박한 상투적 소인배적인 이기심 때문에 못 나아가고 있다. 이타라는 게 허구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똑똑해지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지면 이타라는 게 발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맨날 보면은 이제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유물론적인 관점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해석은 여기까지니까 해석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이런 얘기 했구나, 니체가 이기심에 대해서 두 종류로 얘기했구나. 이기심 중에 무지하고 투박한 거 이기심은 하지 마라. 이타심을 발현시키려면 영리하고 섬세하고 독창적이고 대인배적인 그런 이기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가 끝이고, 네, 지금 이제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본다면, 저만의 얘기를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기심이 인간의 본질로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인간의 본질, 이기심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타심을 없애버려요. 이타심은 없다, 허구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길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기심만 없어도, 이기심으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나태함이 나오죠. 남을 부려먹으려는 게 나오고 착취하는 게 나오죠. 그 착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무지한, 투박한, 상투적인, 그 다음에 근시안적인, 그런 거다. 근시안적이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이기적 유전자를 보고서 말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간은 본질 뼛속부터 이기적인데 무슨 이타심이라는 게 있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타심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실현시킬 만한 재능을 가진 경우가 적더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타심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그 태도나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어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느냐 라는 문제에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자기 이기심만을 발현하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우리 사회가 왜 그러냐 보면은 막 엄청 갖다 버리잖아요. 홍대나 이런 데 가보면은 또 장난 아니게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못 누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좀 더 하게 된 이유가 사담이니까 이기심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책을 내서 일반에 넘어라는 책을 내서 이제 1권을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글을 계속 쓰면 주제가 있을 때만 쓰면서 2권을 또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기심에 대한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문장이 나타났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이기심이 이타심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제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기심에 대한 글을 쓰던 중에 발견하니까 이거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기심에 대해서, 이게 문장은 좀 단순하고 그렇긴 하지만 메시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얘기 또 하나 더 해보면은, 지금 제가 철학 공부를 한 지도 이제 한 16년 차가 되었죠. 16년 차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철학 공부라는 게 이걸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성당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그 성가 노래를 이제 막 들어본단 말이에요. 들어보다 보면은 그 소명이라는 노래가 우연히 떴어요. 그 성가 하시는 분들의 소명이라는 노래가 떴는데 사제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제분들도 이제 그 뭔가 소명이 있으니까 그런 사제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뭔가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제의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철학 공부를 하지 말까 이 생각을 20대 중후반 때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이런 쪽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 못하고 이쪽으로 계속 있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저도 이제 철학 공부하는 게 어쩌면 나를 이쪽으로 뭔가 이끌어 가고 있다, 어떤 운명적인 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제에 대한 그 사제들의 그 소명에 대한 그 성가를 보면서 저도 이제 철학 공부하는 것도 소명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다 이런 거고요. 참 진짜 이게 애증인 것 같아요. 애증. 내 인생을 가장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 공부이기도 한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뭔가 집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미도 있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하고요. 오늘 그 니체의 유고를 제가 좀 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유고에 괜찮은 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짧게. 그래서 우상향원 하다가 유고로 넘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니체만 하면 또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칸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빨리 해서 홀가분하네요. 빨리 해서 홀가분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하여 이거는 좀 어려웠거나 좀 말이 횡설수설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쉬운 거 했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 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